오늘은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을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와인을 알기 전까지는 샵에 가서 사는 게 무서웠고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와인을 공부해서 마시는 분들보다 즐기려고 마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이야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보자, 와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매우 쉽게 한번 와인의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스틸 와인, 스파클링,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스틸 와인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그냥 기본 와인입니다. 기본 와인은 일단 달지가 않아요. 당도가 높지 않은 와인을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드라이하다는 건 와인을 마셨을 때 당이 느껴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입안이 좀 탱글탱글하게 쪼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틸 와인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 레드 와인은 적포도, 우리가 마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적포도의 포도즙으로 양조를 한 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샤인머스켓이나 그런 청포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포도즙을 통해서 효모를 넣고 양조를 하면 와인이 되는 거죠. 다음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산이 있는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페인.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류고, 스파클링 와인은 적포도, 백포도 모두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적포도의 경우 포도 껍질은 제거하고 속에 있는 포도 과즙만을 이용해서 양조를 합니다. 보통 이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고, 스파클링 와인만 보면 샴페인이야, 내가 오늘 샴페인을 한 병 사왔어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샴페인이라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샹파뉴 지방에서만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만약 샹파뉴 지방에서 안 만들어지고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이 샴페인이란 이름을 달고 제품을 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지만 샴페인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스파클링 와인 자체를 다 샴페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 가서 나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샴페인 하나 사왔어.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당연히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럴 경우 나 이태리에서 만든 프로세코 한 병 사왔어 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은 표기하는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 까바라고 부르고, 이태리에서 생산을 했다면 프로세코, 그리고 이태리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이 발포성이 약간 약하다, 그럴 경우 스푸만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은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이 주정 강화 와인은 말 그대로 도수가 굉장히 높은 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와인의 평균 도수가 13에서 14도 정도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 주정 강화 와인은 18도에서 22도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일반 스틸 와인에다가 다른 알코올이 높은 그런 주정이나 증류주를 넣어서 만든 게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와인이 이제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이 포트 와인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은 숙성이 가능하고, 포트 와인이 100년도 숙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알코올 도수 때문인데, 포트 와인을 기억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태어난 연도에 포트 와인 빈티지를 사서 성인이 되었을 때나 이제 결혼할 때 기념하기 위해서 장기 숙성이 가능한 그런 포트 와인을 사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난 연도에 그 기념일이 됐으면 한 20년, 30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와인을 오픈해서 다 같이 파티를 하는 게 또 묘미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와인 당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와인 당도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 와인, 세미 스위트 와인, 그리고 스위트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당도에 대한 구별이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도에 따라서 같이 먹는 음식의 페어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자, 드라이한 와인, 고기랑 매칭을 해야 됩니다. 스위트한 와인 같은 경우는 디저트랑 매칭을 시키는데 스위트한 와인을 음식 중간에 먹는 고기나 에피타이저에 절대 매칭시키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버리면 미리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와인을 사러 가셨을 때 본인이 잘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직원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레드 와인 중에 드라이하거나 아니면 스위트한 와인을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알아듣고 몇 가지를 추천을 바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두서없이 레드 와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고 싶은 그런 당도를 좀 생각을 해서 레드 와인 중에 스위트한 와인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더 빨리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드라이하다는 거는 당도가 매우 낮은, 그러니까 입안이 조금 텁텁한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맛이 없어 보이는데 와인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와인의 종류이고 고기나 식사랑 먹을 때도 가장 많이 먹는 와인이기도 해요. 즉 이 드라이한 와인들 같은 경우는 와인이 대부분 고가일수록 와인의 당분과 그리고 산도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조금 저렴한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극으로 치우쳐요. 밸런스가 좋은 와인일수록 무리 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오프 드라이 와인은 좀 먹었을 때 입안에서 당분이 살짝 감도는 와인을 세미 드라이나 오프 드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와인은 와인 라벨에 보통 표기가 돼 있기는 한데 안 그렇게 돼 있는 와인도 많아요. 그래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직원분에게 조금 세미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그분들이 바로 이제 추천을 쉽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스위트 와인인데요. 당도가 되게 강한 와인이고 보통 식사의 마무리로 디저트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디저트 와인이라고도 해요. 스위트 와인의 종류로는 캐나다나 독일의 아이스 와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스위트 와인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샤또 뒷겜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숙성도 매우 오래 할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이 샤또 뒷겜이 왜 비싸냐? 바로 스위트 와인이 가지고 있는 산도 때문이에요. 스위트 와인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그냥 달기만 하다면 이 와인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질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5,000원, 만원 와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트 와인이 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엄청 단 와인이지만 그 와인의 산도가 이 당도를 잡아주면서 디저트 와인이라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태리의 모스카토 다스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급 레벨에 있는 샤또 뒷겜 디저트 와인, 뭐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와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알기 쉽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알려드려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와인 당도에 대해서 구별을 드렸고요. 그리고 와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드렸습니다. 당도는 뭐 드라이한 와인, 세미 드라이, 그리고 스위트 와인, 요 세 개로 크게 나뉘고, 와인 종류로 한다면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초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와인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좋은 와인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